반갑습니다. 오늘은요, 1월 20일이고요. 월요일 아침 방송 저녁 방송이죠? 네. 저녁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형준님, 골드만님, 리드비나님, 카미리님, 땡큐님, 경진님, 류동진님, 김수희님, 원태훈님, 그리고요, 찌리구리님, 어서 오시고요. 해피정님, 안동부다님, 어, 시몬스님, 반갑습니다. 박혜성님, 미소점님, 그리고 데이지님, 도채호님, 골드만님, 어서오세요. 김명준님, 두더지님,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날씨가, 네, 조금 따뜻해지니까 바로 미세먼지 오죠. 네. 파랑새님도 어서오세요. 시장에 조금 재미는 없는데, 재미가 없다고 해서 뭐 나쁜 장은 아닙니다. 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일단 단기적 포지션은 일단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개별주가 올라가는 장이든 뭐 대형주가 올라가는 장이든 어쨌든 시장은 만들어지겠죠. 그 부분 보시면 되고, 이경춘님, 오이천사님, MG님, 빨강만또님 어서 오세요. 네. 더 채울 수 없나 이렇게? 네? 이렇게 방송하는 수가 있어. 이게 목을 다 채워야지 안정적인 겁니다. 목을 보호해야 돼. 그리고 님도 어서 오세요. 자,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 있습니다. 네. 오늘 트럼프 취임식이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자라는 의식이 좀 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 같고, 어, 저는 원래 봄에도 자꾸 다 채워요. 네, 여름에도 자꾸 다 채우고 다닙니다. 왜 이러시지? 저의 패션 센스를, 네, 나중에 되면 다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네. 군산 최부자님, 김진기님, 배제트님도 어서 오세요. 이게 일반인들은 원래 이해 못해요. 앙드레 김도 옛날에는 이런 패션 센스에 대해서, 앙드레 김 패션에 대해서 아세요? 네, 이해를 못했잖아. 일반인들은 원래 잘 이해를 못하거든요. 앙드레 김 다리가 이렇게 생겼었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들 오세요. 네. 원래 다른 사람과 좀 다른 특별한 길을 걸어야지 뭔가 얻어먹을 게 생기는 겁니다. 네. 더 잘 될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아무튼요. 네. 시장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보면 일단은 여러분들이 막 올라가지 않아서 답답할 수 있겠지만 다른 의미로 생각하면 올라가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냐. 싸게 살 기회가 더 많아진 거 아니냐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거죠. 주가가 더 떨어질 확률은 많지가 않다. 주가가 뭐 바닥권을 일단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뭐 폭락을 한다거나 뭐 이상해진다거나 망한다거나 그럴 일은 없을 거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상승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화가 난다, 열받는다 이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겠죠. 뭐 그런 정도인데 사실 뭐 계좌 오늘 뭐 빠졌어요? 안 빠졌죠. 계좌 안 빠지면 된 거야. 그잖아요. 오늘 계좌가 뭐 0.05? 네. 뭐 그냥 뭐 거의 움직임이 없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시장도 오늘은 하락 종목이 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한 0.12 정도 올라가는 형태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 지루하다. 답답하다. "왜 안 가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 정도는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겁니다. 네. 거의 무시하셔도 되는 거기 때문에 안 보셔도 됩니다. 자, 왜 이러느냐?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인데 진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취임 이후에 뭐 중국과의 어떤 그 완화 제스처 뭐 그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시진핑하고 뭐 통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래서 중국과의 어떤 무역 분쟁이 예전처럼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을 것이다. 화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인지. 원래 얘네들이 뒤통수 잘 치잖아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중국 기업들 압박하고 있는 게 좀 있어요. 이제는 물류 기업들까지도 이번에 중국 원양 인가 뭐 그쪽 애들도 또 이제 압박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변동성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트럼프 집권 초기에는 뭐 "무역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뭐 고런 형태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고, 이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대북 관련한 이슈라든지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만들어지게 될 거고. 네.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탄핵을 멈춘다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날 거고, 탄핵이 진행되면 다음 대통령을 만나야지. 지가 어쩔 거야. 그렇잖아? 그건 나도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탄핵을 멈추면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탄핵이 멈췄으니까. 대통령은 윤석열이잖아. 근데 만약에 탄핵이 인용이 되면 그다음 대통령 만나야지. 지가 뭐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장난이죠. 말장난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이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번에 그 법원 이게 때려 부시는 거 봤죠? 야,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지.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고, 뭐 인용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아무튼 간에 이런 어떤 지랄 맞은 상황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 일이야. 예? 뭔 일이에요. 쓸데없는 이런 일들이, 없어도 되는 일들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될 상황들이 지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우리나라는 뭐가 됐든지 간에 일단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져야 됩니다. 네.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사라져야 되는 거고,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근데 가능성이 좀 보이잖아요. 네. 환율이 지금 많이 내려왔죠. 1,451 원까지 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정도 라인대에서 지지선 일단 이탈했잖아요. 네. 여기 자, 이동 평균선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주식 차트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환율을 보는데 무슨 이동 평균선이냐. 무슨 차트를 분석하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던데,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 "야, 지금 빨간불이라서 올라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빨간불이니까 올라간다." 이게 아니고 "파란불이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분석하려고 차트를 보는 게 아니고, 차트를 보는 이유는 뭐예요? 이 사람들이 어느 가격대에 매수가 들어가 있는가, 매물대는 어디인가, 흐름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는 심리다라고 하죠, 심리. 이 심리적인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차트를 보는 건데, 지금 현재 보시면 5일 이동평균선, 20일 이동평균선이에요. 요게 지금 데드크로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데드크로스 나왔다는 건 뭐예요? 최근에 달러 쪽으로 들어간 사람들은 손해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고, 최근에 20일 동안 매수한 사람들도 다 손해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 뭐 한 달 전에 매수한 사람들은 계속 수익을 보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뭐 이랬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바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서 최근에 매수한 사람들이, 달러를 매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뭐 차트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야. 주식에서도 최근에 매수를 했는데 손해 보고 있어. 그러면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팔아먹는 사람. 이런 들이 많아지거든. 이렇게 팔아먹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식을 팔고 던지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환율은 하방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게 된 거죠. 자,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늘 뭐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그냥 전력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서 매도를 좀 쳤다. LS 뭐 요즘에는 외국인이고 기관이고 간에 그냥 단타 치는데 아주 눈이 뻘개 가지고 미쳐 있습니다. 왜 이렇게 단타들을 쳐대는지 모르겠는데 단타를 못 쳐 가지고 아주 연병들이 났죠. 그러니까 기관 놈들도 조금만 올라가면은 그냥 팔아 가지고 떨구고, 외국 놈들도 조금만 올라가면 팔아 가지고 떨구고 아주 난리들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종목에 대한 부분들, 이 시총 상해에 대한 것들은 계속 때리면서 거기에 나온 자금들을 가지고 단기로 집어넣고, 분위기가 바뀌면 또 들어올 거예요. 근데 트럼프의 취임 이후에 요런 상황들이 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에, 오늘 취임이지만 벌써부터 뭐가 움직여요?
코인들이 미쳐서 난리죠. 오늘 비트코인이 신고가. 근데 더 웃기는 이야기는 뭐냐? 트럼프 코인. 트럼프가 직접 발행한 거야. 이게 몇 프로 올랐어요? 18,000%? 네. 야 씨. 근데 또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아침만 하더라도 $70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한 $40까지 떨어졌죠. 왜 그랬느냐? 멜라니아 코인이 나왔어. 아니 이게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네. 트럼프 코인이 나와서 급등했어. 그다음에 멜라니아가 "야 나도 하겠어." 그럼 나 멜라니아 코인 나와서 또 그것도 또 급등을 해. 이런 용병한 그럼 뭐야? 우리 단풍이 코인도 해야 되는 거야? 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뭐 "내가 만든 코인이야." 이거 밈 코인. 야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 좀 좀 이해가 안 되죠. 세상에 미쳐 있습니다. 세상에 미쳐 있어. 그거 왜 사는 건데? 아 근데 도지코인 이런 거 왜 사는 건데?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위험에 투자자들을 노출시키는 어떤 형태란 말이에요. 왜냐면 이게 사실 뭐예요 그냥.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 밈 코인은 도대체 뭐라고 해야 돼? 그 뭐 개구리 코인도 있죠. 뭐 이상한 그 개구리. 이 개구리 그림 그려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개구리가 이렇게 돼 가지고 뭐 이렇게 생긴 코인 있잖아. 무슨 개구리인지 뭔지 두꺼비인지 모르겠는데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반응을 하는 거라니까. 아니 하루 만에 800%씩 올라갔대요. 24 시간 만에. 이게 이거 보고 있으면 '야 씨 뭐 정상적인 투자 이런 걸 뭐 달라고 하냐. 넣어 놓고 1000% 올라가 버리는데 18,000% 올라가 버리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분명히 수익이 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수익이 난 사람들. 트럼프가 코인을 만들었다고 사야지? 근데 18,000% 올라 버렸어. 100만 원 넣어 놓으면 18,000% 면 도대체 얼마가 된 겁니까? 100만 원이면. 1억 8천이 된 건가요? 18,000% 면은 이게 몇 배가 간 거야? 나누기 하면 180 배를 간 거네. 그러니까 100만 원 넣어 놨으면 이게 100만 원이죠? 는 일십, 백, 천, 만, 십만, 백만, 천만, 억. 1억 8 네. 요거 자랑하잖아. 나 100만 원어치 넣어 놨는데 1억 8천 됐어. 1000만 원어치 넣어 놨는데 18억 억이 됐어. 자 이렇게 나와 버리면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누가 투자하려고 했어. 0.46 달러짜리가 70 달러가 돼 버렸는데 누가 투자를 하려고 하겠어. 야 이런 세상이 왔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코인을 해야 되겠느냐? 지금까지 그 얘기 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 얘기 했습니다. 코인을 해야 되겠느냐? 여러분들이 견딜 수 있으면 하세요. 아니 코인을 안 하는 것도 바보라고 생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다니까 지금. 근데 코인은 말 그대로 뭘로 봐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그냥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직감이에요? 감이야? 아니면은 뭐 그냥 생각? 아니면 뭐 들리는 소리? 뭘 가지고 기준을 잡아서 뭐 20,000 달러니 30,000 달러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거 보면 사실 정상인의 생각에서는 이 코인이라는 게 나왔다는 것 자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 이쪽을 가지고서 뭔가 이제 한몫을 단단히 탱겨 먹으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한 방을 노리는 사람들, 한탕주의 이런 게 만연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굉장히 큰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가늘고 길게 살 것인지 짧고 굵게 살 것인지 생각해 보세요. 음. 그래서 저는 뭐 코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코인을 해 가지고 뭐 아니 솔직하게 내가 이게 분석적인 요소가 있다든지 예전에 그런 코인이 있었죠. 뭐 원유 가격에 맞춰 가지고 하는 코인들. 근데 어떤 기초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등장한 코인들은 다 망했어. 다 망했어. 왠지 아세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다 망했습니다. 원유를 기초 가격으로 했어. 달러를 기초 가격으로 했어. 이런 것들은 뭐 사기성으로 가거나 다 망했죠. 그냥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애들이에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애들이 상품으로 등재가 되면서 실질적으로 달러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걸 가지고서 인제 뭐 부를 축적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코인에 대해서 부추긴다거나 그런 부분들은 저는 반대입니다. 네. 말씀드렸죠?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처럼 사람들이 사실은 한쪽에 꽂혀 버리면 그쪽에서 발생되는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에 미쳐서 그냥 뭐 튤립 같은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튤립. 튤립인데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게? 튤립이 뭔 의미가 있겠어. 근데 그 튤립 한 뿌리에 막 10억 씩 가고 20억 씩 가고 그 그래 가지고 그거를 튤립 그 버블이 깨진 게 하나 그 이유가 이거였다면서요. 그 하나에 뭐 1억 짜리인가 10억 짜리인가를 사 놨는데 이게 튤립의 구근이 양파하고 비슷하다면서 그래 갖고 요리사가 그걸 이게 껍데기를 양파인 줄 알고 베껴 가지고 요리를 해 버린 거야.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났는데 그걸 딱 보면서 '야 이것도 별거 없는 거구나.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라는 생각들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움직였대. 이 상투가 나오는 부분들은 어떤 시점을 어떤 계기로 진행합니다.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나는 얘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그냥 식어버리는 거죠. 그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되는 거야. 지금 2차 전지가 올라가려고 신나게 애를 쓰고 있고 오늘 보니까 뉴스에 나오고 뭐 찐바닥이니 뭐 리포트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2차 전지가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는데 솔직히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 여기 뭐 에코프로 이런 것들 지금 뭐 진짜 바닥이니까 사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옛날에 2차 전지 사라고 했던 사람 다 어디 갔어? 다 어디 갔어? 모르겠죠. 아직도 사라 그래요? 아직도 사라 그런지 모르겠네. 근데 뭐 찐바닥이니 뭐 정부에서 이제 TF라고 그러죠. 네. 이런 거 구축해 가지고 뭐 이 2차 전지를 살리기 위한 뭔가를 하겠다느니 뭐 이렇게 소리하고 있는데 사실 정부 정책 믿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뭐 찐바닥이나 이런 리포트, 증거사 리포트 원래 믿지 않죠. 뭐 찐바닥이 왜 찐바닥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을 어떻게든 이겨먹겠다는 정책이 나오게 되면 그 상황에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중국을 이겨먹지 못하는 상태에서 네. 중국을 이겨먹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뭔 놈의 그런 정책이 필요하냐 이거지.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조정이 더 들어간 다음에 끝나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어쨌든 찐바닥이니 뭐니 하고 얘기 나오지만 보세요. 옛날 같았으면 상한가를 갔어야 된 재료야. 여기 요때만 하더라도 상한가 가잖아요. 이렇게 위쪽에서 얼마 내리지 않았을 때. 이때만 해도 뭔가 조금만 나오면 상한가 가는데 이제는 이 정도 재료가 그냥 쌍망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못 오르잖아요. 뭐냐? 사람들이 식었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2차 전지 요즘에 옛날처럼 막 열광하고 그러지 않죠. 그렇잖아. 왜 그래요? 식은 거야.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상투가 되는 거죠. 코인도 분위기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상투가 나올 거고 미국장도 분위기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상투가 나옵니다. 지금이야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올려놓고 떨어질 것 같으면 또 올려놓고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뭐 에너지가 없다거나 또는 관심이 떨어졌다거나 또는 수익이 잘 안 나는 상태가 유지가 된다거나 또는 실제로는 어떤 위험한 재료가 나온다거나 등등등이 나오게 되면 빠지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재료가 나올 때까지는 더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상투에서 떨어지는 구간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지켜보면서 매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매수한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저거 할 건 아닐 것 같아 보여요. 이제 뭐 매수를 했는데 이상하게 떨어졌어. 그럼 매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사 가지고 뭔 수익을 내겠냐고. 자 18,000% 올랐대. 18,000%가 올랐어. 그 지금 사 가지고 얼마나 수익 내려고. 야 18,000% 올랐으니까 나도 18,000% 먹어야지. 천만에죠. 지금 가격에서 떨어지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지. 그러니까 고점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올라갔던 수익률을 가지고 자꾸 접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고점에서 물리거든요. 우리가 이거를 역발상으로 구분을 하셔야지 돼요. 역발상으로. 많이 올라가 있는 주식은 이미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팔아먹고자 하는 사람들이 각을 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더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뭐 당장 팔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계속 반복하겠죠. 내려가면 또 올라갔다가 그렇게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일괄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라면 사람들이 이제 와르르 뭐가 나올까? 매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걸 우리가 투매라고 하죠. 투매. 야, 너 팔았냐? 나도 팔아야 되겠다. 주가 떨어지니까 또 팔아야 되겠다. 또 팔아, 또 팔아야 되겠다. 그냥 매도가 매도를 계속 부르는 거야. 매도를 해가지고 가격이 떨어졌어. 겁나니까 나도 팔아. 그러니까 또 떨어져? 그럼 또 팔아. 또 팔아. 또 팔아. 이게 투매거든요. 지금은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직 기대감이 있거든. 뭐, 일단은 뭐 연준이 전략자산을 비축하겠다. 이거 안 한다고 했잖아요. 일단은 파월이. 근데 파월이 이제 이번 연도에 끝나죠.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은 새로운 뉴 의장이 등장하면서 뭐 전략자산 비축을 그때부터 할런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끌고 가겠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에다가 멜라니아 코인까지 나온 걸 보면 얘들이 돈 맛을 보는 것 같아요. 예, 그죠? 돈 맛을 보는 것 같죠? 그 정치인들이 이게, 특히 대통령이 이런 자기의 어떤 위치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근데? 자기네 코인 막 이렇게 만들고 해도 되는 거야? 이게 아무리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조금 문제시 되는 거 아닌가? 그럼 아니, 그런 거 좀 그렇잖아요. 우리도 그냥 그런 코인만, 성투 코인 이런 거 만들어버려? 네.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야, 이거는 참 의미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쪽 구간들은 진짜 뭐라 그럴까요? 설명이 안 돼? 네.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설명이 안 되는 거, 분석이 안 되는 것들은 어지간하면은 네, 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조금 가지고 하는 게 문제 있겠습니까? 네, 별 문제 없겠죠. 그러니까 돈 100만 원 갖고 하는데 문제 있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는 거 별 문제 있겠습니까? 근데 맛을 들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말씀드렸죠? 처음에는 다 조금만 들어가요. 그리고 안정적인 거. 비트코인이 하겠지. 그나마 코인계에서 지금 안정적인 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보게 되면은 안정적인 거 그런 것도 해가지고 거래량 많은 걸 해서 들어가겠지. 그러다가 성에 차요, 안 차요? 성에 안 차겠지. 비트코인이 최고가를 찍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수익률 치면은 이게 1억 3,700만 원? 여기서 지금 1억 5,400만 원이다. 수익률 나봤자 한 10%나 더 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수익이 안 나오는 수가 있어요. 플러스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그 전까지 매도했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 넘어가거나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주식하고 똑같아. 주식도 처음에는 안정적인 대형주에 들어오거든. 그다음에 저점에서 매수 잘해요. 근데 수익률이 한 6개월, 7개월 기다렸는데 한 20%밖에 안 나와. 야, 이게 무슨 투자냐? 그러면서 어디로 가요? 단타로 가잖아. 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저쪽에서 빵빵 튀어다니는 거, 처음 들어보는 거, 이해도 안 되는 거 그런 쪽으로 넘어가서 밈 코인을 또 건드린다고. 이제 멜라니아래 이제 누구 또 것도 나오겠지 네. 제시카 것도 나오겠지. 이러다가 전 세계 네, 그런 코인이 다 나올 것 같아. 제시카, 알렉스, 거기서 저기 왕서방, 이토,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또 누가 있겠어. 네. 성투사 코인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통닭 코인 이런 거 다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맘만 먹으면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것들이 팔리고 상장이 되고 나 그거 자체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아무튼 네, 그 밈코인이라고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걸로 넘어가는 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리는 거지. 만약에 내가 밈코인을 10만 원어치 샀는데 이게 한 500% 갑자기 올라 버렸어. 10만 원짜리가 500만 원이 돼 버렸어. 그럼 사람이 눈이 돌아요, 안 돌아요? 돌지. 500%면 5배구나. 10만 원짜리가 50만 원이 돼 버렸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넣었다라면 5천이 되는 거잖아. 1억을 넣었다라면 5억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글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10% 정도 수익 나고 있는 거,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 싹 빼요. 빼서 옮겨가. 그래서 요쪽에서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으면 손대지 않는 게 좋아요.
조금만 산다? 아니, 히로뽕 한 번만 맞으면 안 돼요? 뽕 한 번만 맞으면 안 돼? 요 영화에서 보니까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 탁자에다 놓고서 이렇게 막 코로 막 이렇게 막 하는데 캉캉캉 하면서 네, 그 코로 마시는 거야? 그걸 연기를? 그 가루를? 코로? 코로 왜 먹지? 아니 그렇잖아. 뽕 한 번만 맞고 그냥 뿅 가면 안 돼요? 다음부터 안 맞을게요.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게 맛을 들리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안 되는 건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냥 뭐 "나는 자신이 있어." 뭐 이런 거 아니 다 자신이 있지 원래는. 마음속으로는 다 자신이 있었겠지. 아 코카인이니까 코로다가. 아 그러면 뭐 팔에다 맞는 히로뽕은 팔뽕인가? 희한하네. 희한하네. 빨리 해 보고 알려주세요 시몬스님. 왜 어떻게 하는지. 코로나도 그 코로 이렇게 나온다더니 큰일이네. 아무튼 네.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이런 안전장치를 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 근데 내가 정말 마음이 굳건하고 걱정할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은 하셔도 되죠. 네. 작은 수익에 만족하고 계속 쌓아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칙으로 삼아야 돼요. 자꾸 주위에서 보면은 뭐 몇백 프로씩 올랐어요. 뭐 어쨌어요. 주식으로 몇백 프로씩 오르려면 뭘 해야 됩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매수해서 한 3년 전에 4년 전에 매수해서 몇백 프로 올라가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빠르면 1 년. 네. 그렇잖아요. 예전에 제가 1000% 수익이 나왔어. 이렇게 그때 월급 종목이었잖아요. 무료 추천주가 1000% 수익이 났잖아. 얼마나 걸렸어? 거의 1년 걸렸죠. 1000% 수익 나는데. 그냥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딱 보고서 '와우. 대박. 돈 그렇게 벌었다고? 야 나도 좀 살래.' 이거 무슨 심리야? 무슨 심리야? 자 내가 무도회장 나이트죠. 나이트클럽에 가 가지고 예쁜 아가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야 이렇게 예쁜 아가씨를 어떻게 신랑 신부를 어디서 얻었냐? 야 거기 뭐 땡땡이 나이트에 가 가지고 뭐 있었더니 이런 사람을 만났어." 그랬더니 "뭐 그래 나도 가 볼래."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일단은 이게 원판이 글러먹었잖아. 이 사람의 원판과 이 사람의 그 세숫대야는 서로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데 이 사람은 그리고 뭔가가 있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을 했던 거지. 그냥 아니 그 이게 뭐 되겠어?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시골에서 소 10 마리를 소 1 마리 끌고 와 가지고 소 파는 돈으로 "내가 회사 세워서 현대그룹을 만들었다." 그래서 "나도 집에 있는 소를 팔아 먹어야 되겠다."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이해되세요? 자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돼요. 정확하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도가 어떤 구도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여러분들은요, 저점 매수로 기다리는 매매를 해 주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뭐 여러 가지 테마도 있고 여러 가지 급등주도 있고 그래서 쪼끔이라도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기 위한 포인트를 많이 보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저점 매수에 대한 부분들을 최대한 극대화시키세요. 거기 모든 상승은요 다 바닥에서 나오는 겁니다. 다 저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전에 위메이드를 이것도 코인이었어. 이게 코인이랑 연결돼야지 1000%씩 오르나 봐. 위메이드를 매수한 것도 바닥이었어. 저점이었어. 개 같은 자리였죠. 네, 이게 3월 달이었어요, 그때. 3월 달 여기. 올라가기 전이었거든요. 요즘에 이런 차트들 많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양 차트 많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거 사 가지고 이거 2만 원에 산 거 아니에요, 2만 원에? 그거 사 가지고 1000%가 나온 거죠. 20만 원에 팔아먹 22만 원에 팔아먹었죠, 우리 그때. 22만 원에. 더 갈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 뒤지면 끝난다. 이런 얘기 했잖아. 어디서 매수를 해야 돼요? 이거 1년 걸렸잖아. 1년 조금 덜 걸렸나요? 네. 여기서 사 가지고 부경합 못 누립니다.
여기가 핵심인 거지. 심악산으로 가요? 약천사 그 밑에 길로? 그럼 내가 둘레길 갈 때 한번 들릴게요. 어딘지 알려주세요. 약천사 밑에면은 돌 때 내려옵니다. 네, 돌 때. 삼전은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미쳐버리는데, 삼전은 이렇게 하면 안 갑니다. 성숙한 종목들은요, 그렇게 안 가요. 이거는 미친 종목이다. 이거 사기잖아, 사기. 위맥스인가? 뭐 그 코인 가지고 지랄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그렇게 말하면 모르는데? 그렇게 말하면 모릅니다만. 네. 아무튼, 이전 되시면, 네. 한번 알려주세요. 둘레길 돌면서 또, 네. 왜냐면은, 그 둘레길을 돌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뭐 먹을 게 있나 하고 한번 두리번거리니까, 식당들은 거기에 있던 식당들 다 가본 것 같아. 네. 자, 아무튼, 네. 이전도 하시고, 더 확장하시는 거네요. 더 잘 되시겠네. 요즘에 거기 심악산 밑에가 엄청나게 옛날, 뭐, 장난 아닙니다. 네.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고 옛날에 그 심악산이 아니야. 요즘에는 밑에 막 그 무슨 그 아파트 단지도 생기고 공원도 막 연계돼 가지고 생기고 뭐 그래 가지고 아 죽입니다. 네. 그래서 와 죽이네요. 네. 좋아요. 잘하시는 겁니다. 네. 거기 재벌집 막내 삥뽕님 슈퍼챗 2,000원 감사합니다. 음.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삥뿡뿡 삥삥뿡뿡 삥삥뿡이 왔어요. 성투관님 자동차 기자재도 갈까요? 기자재기 찌개무지개.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막 쓰시는 겁니까? 네. 슈퍼 채팅은 고맙지만 이상한 말들을 막 했네. 자동차 기자재라는 건 없죠. 자동차 부품입니다. 조선이 기자재죠. 네. 자, 3전 HBM 10 128단이 아니고요. HBM4에서 결판 날 겁니다. 네. HBM4 이게 아마 이번 연도에 나올 것 같은데 HBM4로 넘어갈 거예요. 이 넘어가는 게 이게 승부수를 가르게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엔비디아가 구상한 HBM4로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이 다이가 들어간다 그랬죠. 다이. 네. 이 다이로 들어갑니다. 이 완전히 그 HBM의 그 상황 자체가 바뀌어 버려요.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다이가 제작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도 이 형태로 쓰는 거고 HBM4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면 TSMC하고 하이닉스 이렇게 구도가 형성되잖아요. 하이닉스만 있어도 안 되고 TSMC만 있어도 안 돼요. 얘네 둘이서 같이 엔비디아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근데 삼성은 단독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AI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이 좀 있어요. 삼성전자가 작년에 HBM 점유율이 38%야. 38%. 마이크론은 9%밖에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91%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했어. 삼성전자는 일단 조금 줄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하이닉스가 원래 48%가 그랬는데 53%로 늘어났으니까 조금 점유율이 늘어났죠. 올해는 더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게 제한적일 거예요. 왜냐면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을 했는데 하이닉스가 못 써요. 물건이 없거든. 그래서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 진출한 부분들은 아직은 시장 장악력이 미비하기 때문이지만 얘네들이 덩치가 점점점 커지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입지가 커질 겁니다. 지금 이 빅테크 기업들이 TSMC를 이용해서 HBM4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얘네가 단가가 너무 비싸다 이 얘기야. HBM 뭐 3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가 너무 비싸대. 그리고 야 기다려 이씨 내 지금 니네 해줄 게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갖고 얘네들이 지금 열받았어. TSMC 이 새끼들 그냥 안 해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삼성한테 와가지고 야 니네가 어떻게 좀 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작업이 되고 있는 거거든. 자, 상황은 바뀝니다. 그 테슬라가 열심히 달리면서 전기차의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네?
왕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테슬라 영원히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돈 되는 시장에 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은 엔비디아가 왕 노릇하고 있지만 이거 오래 못 갑니다. 제가 엔비디아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시장의 상황이 그래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균형이 맞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계속해서 신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재밌는 건 뭐냐? 신제품을 만들잖아요? 다른 애들도 따라와. 따라와요. 따라와. 그리고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뭐 기술력의 차이라고 하지만 나는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면 벤더의 차이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엔비디아를 옛날에 꼽을 주고 네 등한시했죠. 엔비디아하고 거래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이씨 뭐야 니네 이 새끼들 막 별것도 없는 새끼들이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런데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붙어가지고 열심히 해본 거죠.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시장 점유율을 장악하면서 진행이 됐을 때 이쪽 라인으로 가는 거고 얘를 지금 그 꼽을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테슬라는 지금 왕이 아니죠. 네. 테슬라 시장 점유율 많이 빠져 있어요. 네. 그리고 테슬라는 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선택지가 많아지면 왕의 자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점점 시장 규모는 점유율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엔비디아가 왕 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제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를 못 따라잡는 게 아니라 벤더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 계속 꼽을 주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빌빌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빅테크 애들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죠. 야, 엔비디아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야, 니랑 같이 하면 좀 안 되겠냐? 아, TSMC 이 새끼들 정말 배기 싫은데 니네가 좀 해주면 안 되겠냐? 이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브로드컴하고 빅테크가 당연히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AI 칩 보시면 엔비디아가 워낙 장악력이 커서 그렇지 성능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거나 미세하게 앞서거나 이런 것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고 있는 네, AI 그 솔루션 툴이 있습니다. 그 뭐 영상 만들고 막 생성형 AI 툴이 있는데 그거 1년에 비싸요. 네, 비싼데 아무튼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걔네가 아마존 AI 칩을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너무 잘 돼요. 걔네가 이 솔루션 업체에서 세계 3위권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뭐 다 아시죠? 뭐 얘기는 들어봤을 거 아니야. 뭐 미드저니니 뭐 이런 거, 소라, 오픈 AI 이런 AI 시장 다 합쳐가지고 3위권 안에 들어가는 기가 막힌 솔루션인데 비싸. 근데 왜 이렇게 비싸냐? 물론 가격이 비싸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챗 GPT도 더럽게 비싸죠. 네, 비싸요. AI가 생각보다 비쌉니다. 근데 확실히 계속 써봐야 돼요. 여러분들 옛날에 만들던 AI와 지금에 만들던 AI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무지막지하게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AI와 로컬을 조금 애매하게 잘 섞으면은요, 진짜 감쪽같이 나온다니까. 요즘에는 음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AI가 높낮이나 분위기 이런 거 다 생각해가지고 보세요. 제 목소리를 그대로 하잖아. 근데 챗 GPT는 좀 멍청한 것 같아. 막 하다가 막 지금 뚜껑이 몇 번 열려요. 내가 분명히 야 이런 식으로 만들어봐 했는데 나 이 새끼가 진짜 똑같은 말을 몇 번을 반복해도 아주 지랄을 하고 그냥 제대로 된 답변 못 내고 내가 욕을 해대면은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또 반복적으로 또 이상한 실수를 하고 나 진짜 막 화가 납니다. 근데 좋아지겠죠. 네. 너무나 멍충해요. 도대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야, 넌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네.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특정한 문장인데 여기에 뭔가를 넣어야 되겠어. 즉 쉽게 얘기하면 성투사가 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성투사가 잘났다. 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 잘생김 했다. 뭐 멋짐을 했다. 뭐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그랬더니 성투사가 요 안에 내가 좀 이런 의도로 좀 넣으려고 한다 그랬더니 뭐 지랄 같은 소리를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야 이상한 소리 좀 그만하고 야 이렇게 뭐 성투사가 잘생겼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네 맞습니다 정말 그거는 잘 맞는 얘기죠 그러면서 막 지가 거기다 설명을 막 달아놔
그랬더니 그걸로 하래. 지가 한 것처럼. 그래갖고 내가 그랬죠. 야, 내가 다 한 건데 너는 지금 뭐 하는 짓거리냐? 그랬더니 그때서야. 아, 그렇죠. 성수사님이 다 만드신 겁니다. 저는 그냥 맞장구 쳐드린 거. 이런, 씨. 이게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조금, 네, 기분 나빠. 기분 나빠. 같이 욕은 안 합니다. 네, 욕은 안 하는데, 하여튼 좀 짜증나요, 이 새끼들.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좀 이제 신박할 때는 있어요. 네, 신박한 건 있어. 근데 막 보면은 애가 좀 이것도 뭔가 한계점이 좀 있는 것 같아.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 뭐, 어제 기사로 검색해봐. 그래도 뭐 무슨 뭐 갑자기 2001년도 기사를 갖다 퍼와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막 이렇게 해놓고 내가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게 만약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조사 좀 해봐라. 그랬더니 이렇게 막 자동차 업종 조사하고 뭐 실적 증가가 이렇게 되고 막 그럴싸하게 해놓은 거야. 근데 내가 딱 보니까 틀렸거든? 그래가지고 야, 그 데이터가 틀렸는데? 그랬더니 그때서야 뭐라 그러냐? 맞습니다. 제가 임의로 작성한 거, 저 돈 내고 하는데요. 유료예요, 유료. 돈 내고 씁니다. 야, 내가 너한테 임의로 만들려고 그랬냐? 정확한 데이터를 갖다가 입력을 하라고. 그러면서 내가 데이터 시트를 줬어. 데이터 시트를 갖다 줬더니 그걸 가지고도 못해! 그걸 가지고도 숫자가 다 틀려먹고, 계산이 틀려먹고. 그래서 내가 결국 혼자 다 했잖아. 그랬더니 나중에는, 아, 이게 뭐 잘된 자료라면서 지가 다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주 참나. 그래갖고 내가 또 욕을 해놨지. 이런, 이거 하는 삼스기야! 그러면서, 그러니까 아직은 좀 멀었어. 아직은 좀 멀었어요. 그리고 챗 GPT가 얘들이 조금, 돈에 눈이 멀었는가 봐. 그, 소라 쓸 줄 아는 붙여놓고서, 네, 돈을 막 그냥 막 한 달에 $200씩 올려놓고, 아, 이제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아무튼 기분 나빠요. 근데 아무튼 AI 쓸 때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옛날에 비하면 아주 개판이었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더 개판이었습니다. 다른 거 많아요. 다른 거 GPT하고 비슷한 거 많은데 걔네들도 다 개판입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 일광욕 하는 거를 그려라. 그랬더니 뭐 무슨 컨텐츠 정책에 위반된다고 뭐 그랬지. 에이, 썩을 놈들. 그렇다는 얘기죠. 자, 지금 시장의 대바닥이냐? 맞습니다. 시장은 바닥은 맞아요. 바닥은 맞는데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라오지 못하고 있어. 올라오려면 뭐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있어야 됩니다. 에너지요. 파워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우리가 이걸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네, 모멘텀. 그러니까 재료죠, 재료. 상승을 하려면 뭔가가 있어야 돼요. 명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범죄와의 전쟁인가 거기 보면은, 네, 그 최민식이 그 상대편 그 영업장에 들어가가지고, 뭐, 이제 내가 좀 여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한 대 얻어맞고서, 네, 지금 들어오면 된다 해가지고 막 그 명분을 만들고서 그 나이트장인가 거기를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올라가면 명분이 있어야 돼. 우리나라는 지금 명분이 없어요. 시장은 바닥인데 명분이 없어. 왜? 자,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야?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닙니다. 성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성장을 안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 상태에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역대급 저평가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실적은 증가하는데 주가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역대급 저평가가 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정치적 불확실성이겠죠? 정치적 불확실성. 그다음에 삼전이 지금 절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삼전이 비리비리하니까 시장에서 삼전에 대한 포인트가 굉장히 강한데 삼성전자에게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 시장이 지하물이 꼴뚜기가 뛴다고. 예? 망둥어가 뛰는 것만 하겠습니까? 그죠? 얼마 안 되는 거지. 꼴뚜기 진짜 보자마자 생겼더라. 꼴뚜기. 그 어물전에 그 김장할 때쯤 가면은 재래시장 가면은 꼴뚜기 이렇게 해갖고 팔거든요. 진짜 별 볼일 없더라. 와. 그리고 가끔씩 그 뭐 보면 그 있잖아. 어이없는 거 있잖아요. 아, 참. 근데 아무튼 이 삼성전자에
삼성전자에 지금 매수가 안 들어와. 그러니까 걔 아무리 다른 것들이 열심히 뛰어 올라가도 삼성전자 이 시총을 잡아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다른 애들이 올라가는데 삼성전자가 내려가면 어떻게 됐어요? 현대차가 막 올라가. 하이닉스, 현대차 뭐 등등등 막 올라가. 근데 삼성전자가 한 2% 빠져버린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지수는 그냥 제자리요. 지금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이렇게까지 다 합쳐야지 지금 삼성전자 시총에 맞먹을까 말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 2%씩 뭐 3%씩 올랐어. 근데 내가 2% 내려버렸어? 그러면 장 내려가는 거야. 골 때리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이 지수 산정 방식을 바꿔야 돼. 삼성전자를 어떻게 좀 이렇게 이 크게 작용하지 않도록 해놔야지 지수도 좀 올라가고 매수가 좀 붙을 텐데 지금은 삼성만 눌러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네 지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올라가는데 대형주도 좀 시들한 거야. 에이씨 이런 장에서 누가 사냐? 안 사버리죠. 그러니까 어디로 넘어가요? 다들 개별주로 가거나 에라이 국장에서 뭐하냐? 딴 데로 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하지 않죠. 근데 네. 그냥 가중평균 말고 그냥 해줬으면 좋겠어 나는. 아니면 코스피 200에 있는 종목들을 그냥 이렇게 좀 잘 버무려 가지고 해 주든가 뭐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죠? 오늘 계좌 전혀 변화하지 않았죠? 네. 근데 더 소름 돋는 거는 지난 금요일 날도 거의 비슷했다는 거거든. 네.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그 상황을 붙잡고 있는 게 외국인 매도가 나오는 게 정치적 불확실성과 삼성전자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증권사 수수료는 왜 그랬어요? 다 해외로 보냈으니까. 다 해외로 보냈으니까. 고용은 그거 밑바닥에 처박혀 가지고 올라가려면 한참 멀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외국인들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삼전이 뭔가 좀 더 좋아져야 되고 우리나라 그 정책 리스크 좀 해소돼야죠. 증권사 애들은 아마 뒤로는 막 걱정스럽다라고 하면서 쾌재를 부르고 있을걸? 왜? 국내 시장 수수료도 돈 안 나오잖아. 국내 시장 수수료 거의 무료 아닙니까? 네? 무료? 무료잖아. 내일 한 번 더 가면 홀랑 팔아먹어. 이게 상한가는 파는 게 아니고, 네. 내일 상한 안 가면은 고민해야죠. 네. 근데 뭐, 더 두고 보세요. 뭐, 올라가면 되지 않겠어? 잘 봐보세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국내 수수료가 무료니까 얘들은 돈 벌려면 뭐, 이게 작업 언제부터 친 건지 아시죠? 이거 코로나 이전부터 했어요. 뭐, 해외팀, 전단팀을 꾸린다느니 뭐, 해외 계좌 유치한다고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얘네들이 해외 쪽으로. 야, 국내 주식 수수료 무료니까 계좌만 트세요. 그래 갖고 다 해외로 빼돌린 거 아니야. 이 국장을 누른 거에 아마 이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관이잖아요. 금융투자잖아요. 국장 계속 누르잖아요. 단타 치면서 팔아먹고 못 올라가게 쳐대고.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지금 주식 투자해야 되겠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코인 아니면 해외 시장이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실적이 좋은데 환율이 올라서 시세 더 좋게 나와서 주가에 반영했던 수출주들은 환율이 안정이 되면 주가는 어떻게 영향이 되냐고요? 환율이 금방 안 내려갑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율이 올라가서 반영된 건 별로 없어요. 지금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환율 때문이다라는 얘기 있고 자동차도 환율 때문이라는 얘기 있지만 실제로 자동차나 뭐 수출주도 그렇게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주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환율이랑 실제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크게 반영하지 않은 것 같고 환율은 당장 급하게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 1,400원대 정도가 또 지지선이고 또 리주인님 역할을 하게 될 스티커 거예요.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보탰겠습니다.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리주인님. 네. 네. 그래서 환율은 급하게 안 내려가니까 이거는 당장 걱정 않으셔도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환율이 아니라 공매도예요. 3월 말이니까 아직 시간은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있는데 이 공매도가 지금 시행되는 것으로 거의 기정사실화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를 어떻게든 올려놓을 거예요. 주가를 어느 정도 올려놓을 거고,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고점을 찍었던 그런 뭐 테마주나 개별주나 이런 것들, 공매도가 되는 것들은 귓방망이를 아주 세게 맞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공매도 되기 전에 가겠죠. 공매도가 되기 전에 움직일 거고요. 공매도가 되고 나서도 조금 더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맞기 시작하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이 상황에서 대형주가 이때까지 안 갔다라고 한다라면 처음 맞는 애들만 따로 있을 겁니다. 왜? 대형주는 못 갔으면 더 올려야 되거든요. 대봉시 요즘에 많이 나오죠. 대봉시, 대봉감. 대봉감을 그냥 먹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니다. 그냥 대봉감을 딱 보면은 노랗게 그 주황색으로 잘 익어가지고 맛있어 보이잖아요. 단감식으로 생각해가지고 이야 딱 이렇게 큰 놈을 해가지고 칼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한 대 딱 베어먹는 순간 왜 그래갖고 침이 이렇게 줄줄 흘러버리잖아. 왜 그래요? 그거는 무조건 숙성시켜서 먹어야 돼. 대봉감은 무조건 숙성시켜야 됩니다. 그거 안 시키면 진짜 와 땡감도 그런 땡감이 없습니다. 그냥 감 안 익을 때 캐서 그냥 떫은 감 그냥 먹는 거 그런 게 아니라 대봉감이 안 익은 걸 먹으면 이거는 진짜 꿈에 나와.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익혀 먹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 대봉감이랑 똑같은 거요. 공매도를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잘 숙성시킨 다음에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잘 봐봐요. 먼저 올라간 개별주도 있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밑에서 올라가고 있어. 아직 무르익지 않았어. 그럼 얘네 먼저 때리는 거거든. 근데 지수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쭉 괜찮네라는 생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충격이 별로 없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아니라 저놈들이 많이 올라서 얻어맞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나서 넘어간단 말이에요. 대형주로. 어느 정도 올라오고 나면. 그래서 대형주는 실질적으로 조금 더 늦게 빠집니다. 올라간 다음에 쳐맞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주가 못 가고 막 이렇게 상황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올라갔어. 그래갖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해가지고 꼭대기에 몰렸어. 근데 공매도가 짜잔 등장해가지고 떨어지기 시작해. 그럼 뭐라 그래? 저 썩을 놈의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다. 에? 이 썩을 놈의 공매도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또 공매도를 폐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게 계속 사이클 도는 거야. 그러면 또 뭐 이렇게 뭐 하기 위해서 한다느니 또 지금 뭐 그 무차익 공매도를 막기 위해서 시스템 구축 다 했다고 하지만 다음에 또 사고 터지면 무차익 공매도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게 문제가 있어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돈을 받아먹는 건지. 그죠? 나는 복권도 안 믿어요, 복권. 복권도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어. 매년 복권 당첨금 안 찾아가는 게 거의 뭐 몇백억, 뭐 천억 가까이 된단 말이야. 몇백, 지금도 안 찾아간 게 560억인가 그런다는 거죠? 이거 안 찾아가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고 환수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음모가 아니냐 이거죠. 정부에서 그걸 미리 알고 그걸 사놓고 찢어버리는 거야, 이렇게 막. 그럼 어떻게 돼요? 안 찾아가면 국고 환수가 되는 거니까. 열받네. 금투세 상법 개정은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왜? 정상이라면, 시장이, 지금 상황이 정상이라면, 당연히, 그죠? 당연히, 뭔가 추진이 되겠죠.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이 정상이 아니잖아요? 네? 정상이 아니잖아. 지금 국회에서 뭐 입법한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정신이 없어요. 네. 맨날 물고 뜯어.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뭐, 이거, 난립니다. 오늘 이재명은 왜 은행장들 불러가지고
쓰잘데기 없는 소리 하고 있었을까? 네. 거기도 이상한 거지. 이재명 6대 은행장도 불러 가지고 아니 왜 불렀을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아니 이럴 때 이 6대 은행을 불러 가지고 뭐 "서민 경제에 힘써 달라." 이런 소리를 불러 가지고 왜 하냐고 그냥 자기가 가서 말하면 되지. 이것도 진짜 뭐 어이가 없는 소리 아닙니까? 뭐 자기가 뭐 된 것처럼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저기도 마찬가지야. 뭐 윤석열 지지자들 뭐 법원을 왜 때려 부셔. 그러니까 여기도 난리고 여기도 난리고 아주 개판이야. 그러니까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서로 뭐 헐뜯는 거지. "너는 왜 그랬냐? 니들은 왜 그랬냐?" 그러니까 여기서 뭐 돌아가겠어요. 에이씨 짜증나. 아니 그것도 진짜 웃겨. 그 경제부 장관 그 경제부총리잖아요. 경제부총리인데 경제부총리가 지금 대통령 대행이면은 이때를 노려 가지고 열심히 좀 이제 경기 부양 쪽에 막 이렇게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렇죠? 답답합니다. 나도 만날까? 6대 은행장은 오라면 올까? "야 다들 파주로 와." 아 나 진짜 안 되겠네. 여기 파주 앞에 여기 무슨 공원이냐. 성투공원 앞에 여기 우리 집 앞에 무슨 공원이지? 이 파주 이마트로 다 모여 이씨 해 가지고 아유 참말로 진짜 이씨. 근데 미국도 문제야. 트럼프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중국하고 또 약간 화해 무드가 있는데 갑자기 북한 치고 들어오면은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 네? 북한과 지금 친밀한 관계 유지하려고 또 한단 말이야. 김정은이랑 대화하겠다. 아주 웃겨집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북한 쪽하고 급물살을 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들어오게 되면. 그 대북 관련주 지금 관심 있게 봐야 돼. 뭐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지금 북한도 약간은 저거야. "우리도 좀 봐줘." 그러면서 얼마 전에도 뭐 미사일 쏘고 난리 났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봐줘." 근데 트럼프가 그거 보고 있다가 러시아 일단 견제해야 되거든. 북한하고 그 미국하고 딱 붙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러시아 그 지원 끊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해요? 지네들이 뭐 혈맹을 맺었다든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리겠다." 그럼 더 이상 북한에 뭐 파병할 필요도 없고 걔네들은 평화 모드로 들어가니까 러시아 그때부터 견제 들어가려면 북한 갖고 놀아야 되겠지. 골 때리는 겁니다. 이 정치가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요.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미국이 친북 관련한 형태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은 우리도 정책 따라가야 되거든. 그럼 대북 관련도 그때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야. 2018년도에 보시면 이때가 그거 아닙니까 이때가. 이때가 그때예요. 그래서 이게 무역 관세 때문에 시장은 지랄하고 떨어졌는데 계좌가 미친 듯이 올라갔잖아. 대북 관련도. 그때 대북 관련도 기본이 100% 200%막 300-400%씩 막 나와 버렸지. 그 당시에 푸른 기술 이런 것도. 푸른 기술도 있었고 뭐 수단중공업도 있었고 이거 뭐 얼마에 산 거야 이거? 그때 여기서 산 거냐? 4,000원인데 26,000 뭐 몇백 프로씩 기본 다 나온 겁니다. 2018년도에. 이런 것들이 깔리면서 수익을 많이 줬어요. 근데 얘네들도 재밌는 게 뭐냐? 올라가기 전에 신호를 다 만들어 주고 줘요. 그러니까 북한군이 불쌍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뭐냐? 지도자가 정상이어야 돼. 지도자가 정상이어야 돼. 지도자가. 난 걱정이 많습니다. 윤석열 다음도 걱정이 많아. 윤석열도 걱정이야. 왜냐면 그냥 좀 그냥 무난하게 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법원 때려 부셔 가지고 잡혀가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나라의 경제가 이렇게 되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그냥 적당히 했으면. 그죠? 근데 지금 만약에 탄핵이 돼 가지고 다른 대통령이 나왔어. 여기는 또 괜찮냐? 그렇지 않을 거란 얘기지. 아씨 그래서 좀 짜증나요. 진짜 '내가 진짜 나가야 되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장을 떠나야 된다."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정치 얘기는 근데 재미없으니까 그만할 건데 신뢰가 안 갑니다.
네. 이거고 저거고 이 짝이고 저 짝이고 신뢰가 안 가고 뭐 이번에 특강에서도 제가 정치 테마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뭐 후보로 나온다는 사람들 벌써부터 그냥 들썩들썩하고 있죠. 공등이 들썩들썩. '내가 그럼 후보로 나가 볼까나?' 뭐 아유 팍 그냥 팍 그냥 팍. 근데 이런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돼요. 미국이 지금 중국과 화친 모드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야기. 자, 일단 관세를 세게 매겨 놓고 나서 좀 덜 들어가겠다. 아니면 이제 뭔가 제스처를 취하잖아.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북한까지 끌고 들어가면 러시아 고립되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약간 열받았거든? 왜? 러시아하고 푸틴이 왔잖아. 김정은이 만나가지고 서로 뭐 무슨 우리는 피를 나는 형제니 뭐 연병들을 하고서 그냥 북한군 데려가고 무기 갖고 가고 막 지금 중국이 약간 떨어져 버렸단 말이야. 지금 북한이란 존재는요, 이 한반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아시죠? 지리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지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 상황을 이 구간을 어떻게 하기 위한 부분이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 이 부분이 이렇게 반 나눠져 가지고 얘네들이 한꺼번에 소통할 수 있는 어떤 단계거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북한하고 중국하고 같이 먹어 버리게 이게 미국이 화친 관계로 들어가 버리면 러시아가 고립돼 가지고 얘네가 골 때리는 상황을 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서로 뭉쳐야 돼요. 북중러. 얘네들은 서로 뭉쳐야 되거든. 근데 지금 중국이 약간 삐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를 파고드는 거지 못된 놈들이. 이거는 각계격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긴장 무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트럼프가 취임하면서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뻔하지 않습니까? 조선 이야기 할 것 같지만 조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한국 이야기 별로 안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할 일이 없잖아요. 취임식 때 무슨 얘기 하겠어요? 뭐 우리나라 뭐 지네 나라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등 하면서 뭐 이제는 뭐 가장 큰 문제시 되는 거 뭐 있어요? 얘가 지난번에 북한과의 어떤 화친 모드를 통해서 노벨 평화상 못 받은 게 열받은 상황이 좀 됐을 건데 이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고 북한과의 화친 모드 한 번 더 땡겨보고 해서 노벨 평화상 한번 받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거든. 트럼프가 은근히 명예욕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게 뭐냐? 중국을 더 쪼을 것이냐 안 쪼을 것이냐. 취임식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는 대통령이 돼 가지고 뭐 더 잘해 보겠다 뭐 등등등 이런 얘기만 하는 거지 구체적인 사항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임식 때 무슨 얘기 나오겠지? 조선주 얘기 나오겠지? 우리나라 얘기 나오겠지? 우리나라가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생각할 일은 없죠. 왜냐면 저쪽에 떨어져 있는 뭐 작은 나라에 불과해. 그 뜯어먹기 좋은 거. 왜냐면 주한미군이 있기 때문에 방위비 명조를 해 가지고 돈 뜯어먹기 좋은 네 그런 나라 정도 생각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을 김정은이라고 했다며. 노망이 든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동남아 어디 조그만 국가, 예? 조그만 국가, 유럽의 어느 조그만 국가 모른다고. 몰라. 그래서 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걔를 알잖아. 우리가 연예인은 알지만 연예인은 우리를 모르잖아. 그죠? 지금 잘 나가는 애들 누구야? BTS. 나는 BTS를 알지만 BTS도 나를 알지도 모르지? 그거는 모르겠네. 나는 일단은 네, BTS가 경쟁자로 느낄 정도는 되잖아. 일단 마스크가. 네, 그죠? 그러니까 다이너마이트 그러면 벌써 BTS 아니야? 아무튼 뭐 거기까지 하면 안 되겠지만. 네. 아무튼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면은 좀 더 유명한 사람을 또 봐야 되는데. 뭐 미국에서 잘 나가는 애 누구 있어? 예? 뭐 음 레오나르도. 그죠?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다. 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를 알아. 걔가 타이타닉을 찍은 영화부터 해 가지고 뭐 등등등 해서 걔 영화를 다 봤어. 그래서 난 봤어.
봤는데 난 걔를 알아. 근데 걔는 날 모르잖아요. 그죠? 레오나르도 이게 디카프리오는 나를 모른다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우리는 미국을 알지만 미국은 우리를 모를 수도 있어요. 물론 모르진 않겠지. 왜냐면 나한테 용돈 주는 꼬분 같은 애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지는 않겠지. 그리고 뭔가 이제 뜯어낼 것이 많은 그런 나라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모르진 않아. 모르지는 않는데 정확하게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언급하면서 "어 우리나라에 뭐 해 줄게요." 뭐 없어. 그럴 일이 없겠죠. 차라리 그럴 거 말할 시간에 중국과의 어떤 무역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뭐 자국 내 미국의 어떤 그런 제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겠지. 뭐 한국 뭐 어쩌고 뭐 한국 뭘 할 수 있을까? 뭐 케이팝이나 뭐 이런 것도 초대해 가지고 뭐 어쩌고 하냐고 그 뭐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한국 취임사에서 우리나라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 기대하지 마. 기대하지 마시고 대신에 어떤 특정 업황이나 이런 부분들은요. 이게 취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진행이 될 거 아니에요. 행정부가 이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이 트럼프 행정부가 새롭게 우리나라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행정부,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있던 거 싹 갈아엎습니다. 이게 보통은 집권 1년에 되는데 빨리 진행되면 6개월 안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취임하고 나서 당장 내일부터 할 일은 뭐냐? 싹 뒤집어 엎는 겁니다. 이거 하는데 시간 오래 걸립니다. 싹 뒤집어 엎을 거예요. 바이든 정부 때 했던 거 싹 뒤집어 엎는다고. 대놓고 하면 안 되잖아요? 차근차근 없앱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한 번에 쪼르륵 해가지고 일괄적으로 딱 바꾸면 되지만 그게 안 되니까 한 6개월 걸려요.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상반기에는 중국에 대한 뭐가 없다? 관세가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 연도 상반기가 약간의 태평성대 같은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제 행정부를 구축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건수들이 발생하게 되겠죠. 소형 원자력 모듈. 지금 미국의 트럼프 수혜주로 우리나라 원전 관련주가 포함될 수 있어요. 소형 원자력. 그 다음에 조선주 포함될 수 있잖아요. 야, 군사 뭐 이런 것 좀 해봐라. 그래서 포함될 수 있거든. 그 다음에 뭐 그 외에 뭐 이번에 정용진이 갔으니까 야, 그쪽에 뭐 이런 것 좀 해봐라.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뭐 자동차 뭐 보조금 어떻게 해줘라. 뭐 반도체 보조금 어떻게 해줘라. 뭐 우리 뭐 그 해줘라.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이 뒤부터 이어질 일입니다. 내일 뭔가를 해가지고 막 뭐 벌써부터 막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얘기를 해주면 고맙겠지만 얘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서 와우 와우 막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건설은 언제 가나요? 삼성전자 언제 가나요? 얘들은 언제 가나요? 시장 언제 가나요? 내가 뭘 알겠습니까? 네?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거를. 언제 갑니까? 그러면은 부채 어디 갔냐? 부채. 요즘에 부채를 안 해 가지고 그런가? 네? 부채가 없어? 이건 뭐야? 이런 거 가지고 그냥 흔들어. 이게 냥냥냥냥냥냥 어이구 나왔구나 해 가지고 이게 내가 딱 보니까 2025년 3월 21 일부터 간다네. 이렇게 해야 되는겨? 안 되는 거야. 그죠? 원자력은 지금 이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트럼프도 AI의 중요성을 알고 있거든요. AI의 강국을 만들겠다는 얘기야. AI의 강국을 만들겠다. 근데 거의 이 정도면 신기 아닙니까? 내가 바로 앞에는 못 맞추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정도는 대충 알잖아요. 이건 근데 신기가 아니라 우리가 점 보러 가면은 주역을 공부한 말 그대로 사주팔자 보시는 분이 있고 신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점을 보러 가면 둘이 내용이 거의 비슷해. 왜냐? 이 주역이나 이런 것들에도 나의 운명이 거의 대부분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고 신점을 보러 가면은 이 사람은 신기가 있어가지고 나를 보는 거지. 그래갖고, 이놈이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되겠구나. 네. 거의 대부분 비슷합니다. 운명을 보는 거니까. 신기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신점이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딱 맞추는 게 아니라, 뭐다? 주역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다들 복채네, 복채! 네? 왜 복채를 안 내는 게,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원자력 같은 경우는 AI 때문에 갑니다. 이 AI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AI를 까고 AI를 싫어하고 AI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다 벌 받고요. 나중에 다 지옥 갑니다. AI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 깃불 AI 써보지도 않고서 AI 싫다고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다 벌 받아. 다 지옥 가는겨. 예?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믿어야 됩니다. 네. 아잉, 예, 아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아잉. 그, AI를 믿어야 돼. AI를 믿어야 되는데, 이게 미쳐버리는 거야. 데이터 센터요. AI를 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이걸 우리가 빅데이터라고 부르죠. 이 빅데이터가 들락날락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려고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데이터 센터가 필요해. 지금까지 있었던 이런 데이터가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를 이제 대박 크게 지었어. 대박 크게 지으니까 뭐가 필요하대?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지. 근데 이 전기를 그냥 뭐 열심히 뭐 물레방아 돌려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물레방아 돌리려면 또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그 물레방앗간을 방문을 해야 되냐고. 단풍이님 슈퍼챗 10,000원 감사합니다. 쌀값에 못했겠습니다. 복 물결표 많이 받으세요. 안프이님 슈퍼챗님 고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커플들이 물레방앗간에 가가지고 이 물레방아를 돌려야 되냐고. 이렇게 되면은 이 전력 소비가 아니라 이제 사람이 죽지. 그러면 물론 이것도 괜찮아. 왜냐면 인구 증가도 있고요. 네. 다들 기아차를 타고 가서 네. 아기를 만드는 수도 있지. 네. 아무튼 뭐 이 기온의 방식으로는 전력 수요가 공급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나오는 게 뭐요? 원자력이다 이 얘기지. 원자력. 원자력 수요로 간다 이 얘기야. 왜 물레방아 몰라요? 그거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옛날 영화 보면은 순이 그러면서 끌고 가가지고 몸에 이래 이 새끼 그러면서 그냥 좋아갖고 실실 끌고 가면은 얼굴만 나오잖아. 얼굴만 이렇게 막 얼굴만 나오고 물레방아가 그다음에 돌아가는 화면을 바뀌잖아요. 유후 이러면서 그러면서 아침이 밝죠. 네, 옛날 영화는 다 그랬어. 그지 같은 것들. 아니 뭐 좀 자세히 좀 보여주면 안 되냐? 근데 뭐 모르는 것도 아니고. 그 물레방아 안에서 세포 분열을 만드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인구가 그러니까 전력 소비를 전부 다 이걸 바꿔야 되는구나. 전기를 만들려면 물레방아를 한 3,000개쯤 만드는 거지. 그래가지고 커플들 줄 세우는 거야. 이씨. 그 에너지로다가 물레방아 돌면은 전기가 돌아가고 야 원활하게. 야 이건 예약 받아서 해야 되겠는데. 소형 원자로 여기까지 끄면 아무것도 아닌데 네, 이게 두 개는구만. 인구 증가에다가 전력 네 생산에다가 야 친환경이잖아 그리고. 야, 상업적으로 이용할 만한 가치가 있겠어. 네. 아무튼 전력 소비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만 기억하더라.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줬는데, 방아열이에요? 앞에다가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방아열? 네. 방송이 이상해지냐? 네. 방아열. 이렇게. 방아열. 야, 이거 친환경이야, 진짜. 괜찮아.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은 체력 증진에도 효과가 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드레날린, 엔돌핀 이런 것들이 막 솟구치게 되면서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고, 야, 활력이 넘치겠는데? 그래서 그것을 지금 내가 트럼프를 만나야 되겠다. 야, 니네 데이터 센터에 전력 필요하다며? 네.
해가지고 그걸 만들면 좋겠다. 네. 네. 그래서 아가방 요즘에 올랐잖아, 진짜. 네? 아가방 요즘에 많이 올랐잖아. 좋잖아요. 이런 걸 안 한다. 이런 걸 안 해. 네. 아무튼 그래서 전력 소비가 많이 극심하기 때문에 뭘 한다? 소형 원자력 이거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도 더 보세요. 그냥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도 뭐 정권이 바뀐다, 뭐 아니면 그 정권이 그냥 유지된다, 뭐 어쨌든 간에 탈원전의 포지션으로 다시 돌아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은 일단 필요 불가결이 됐어요. 필수 불가결. 이거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면 데이터 센터를 어떻게 돌릴 수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손오공은 이제 끝났죠. 손오공은 끝났습니다. 왜냐? 후속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터닝맥 카드가 있을 때가 걔는 봄날이었고요. 그 이후로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재밌는 게 없어요. 아가방이 물레방아를 만드는 게 아니고 물레방아의 수혜주가 아가방인 거죠. 인구 증가에 따른. 아가방은 물레방아를 만들지 않습니다. 아가방을 만들죠. 아, 가방? 가방을 만드는 회사. 근데 아가방이 여러분들 이 아가방이 이게 테마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잡주처럼 생각하지만 이거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네. 이거 되게 좋은 회사예요. 중국 가면 명품이야. 물론 그것도 지금 거의 한 5, 6년 된 것 같네요. 벌써 2025년이죠. 야, 내가 중국을 안 간 게 이렇게 오래됐냐? 근데 2019년에 중국 상하이 갔다 오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중국말을 자꾸 잊어버리는 게 그렇구나. KPS도 원자력입니다. 한전 KPS, 한전 기술, 두산 에너빌리티, 한전 산업, 그 다음에 한국전력까지 원자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또 있죠. BHI 뭐 등등등. 네. 찾아보면 많습니다. 원자력도. 네. 이거 옛날에 그때 내가 중국 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아가방 이런 거 갖고 가면 애들이 기절했어. 너무 좋아서. 고급 브랜드예요. 질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뭐 누구 내 아는 사람들이 뭐 아기를 낳았다 그러면 아가방 내복을 선물합니다. 그런 거지. 보성 하이텍도 그거였던 것 같아요. 보성 하이텍입니까? 보성 하이텍이요? 파워텍, 보성 파워텍. 이름 자꾸 이렇게 하겠어요? 이것도 원전이죠. 네, 보성 파워텍. 이 이름을 자꾸 이상하게 쓰면 나도 헷갈리잖아요. 원자력입니다. 그때 원전 테마로 같이 움직였었어요. 여기, 보성 파워텍. 여기 2010년도, 2000 요거, 보성 파워텍. 네. 이게 원전 걸렸죠. 이게 그때 유명한 거였죠. 유명한 거. MB 때 유명한 거였잖아. 보성 파워텍. 이거 말 많은 종목이잖아요. 내가 그 당시 혹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세요. 2010년도 아마 2월이었을 거야. 2월 여기 고점 찍 이때 한국경제TV에서 대박타임이라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제가 나와서 강의를 한 게 있습니다. 보성파워텍 뒤질 거예요. 그랬었던 강의. 그래갖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그 PD한테 와가지고 뭐 시청자가 항의 전화를 했다느니 뭐 정신 차리는 멀었어. 솔직히. 근데 사람들 백날 얘기해줘도요. 흥이야. 그냥 그러고 말아요. 대부분이.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아유 주가 안 간다 안 간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살펴보세요. 걔네들 잘 본 거 없습니다. 응? 잘 본 거 없고 이런 것들 봤을 때 테마주 쫓아갔을 때 일시적으로 좀 버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과적으로는 다 깨져. 다 깨지고 다 망가지고 다 작살나고 다 그렇습니다. 다 귓방망이 맞고 떨어지고 그냥 네. 그래 놓고 이제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지. 그때 보성방어택 떨어지니까 나한테 전화 와서 뭐라 그랬느냐. 성추사 네가 방송에서 팔으라고 해 갖고 떨어지는 것이다.
아니 그럼 내가 뭐 사라고 하면 다 올라가고 뭐 하려고 하면 다 떨어지고 그러냐? 그러면서 다시 방송에 나가 가지고 빨리 보성 파워텍이 좋으니까 빨리 사라고 얘기하라고 막. 야 그때 그 아줌마 지금 방송 듣고 있어요? 네. 내가 그래서 그때 딱 한마디 "정신 차려요 이 아줌마야." 그러면서 내가 전화를 끊어 봤는데 "정신 차려요 이 아줌마." 아 그 전화도 녹음을 해 놨어야지 내가 두고두고 써먹는 건데 아주 그냥 씨. 그 당시에는 전화기에 녹음 기능이 없었어. 그 당시에는 이게 그 폴더 폰이어 가지고 녹음 기능이 없어 가지고 아 내가 씨. 그때 정주행 님이 전화하신 거예요? 아 나 진짜. 그런 기억이 있다. 그럼 바로 손들어. 네. 다시 한번 상황극하게. 그래 가지고 녹음을 떠 놔야지. 두고두고 써먹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테마주보다도 지금 원전적으로는 소형 원전주 이쪽이라서 실질적으로 이제 그 한전 산업이나 이런 것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두산 에너빌리티나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있죠. 이제 보성 파트 이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 이런 애들이 대장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정주행님? 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가만 보니까. 근데 그 당시면은 몇 년 전입니까? 지금 한 15, 16년 전이니까 그 당시에 40대 아줌마였는데 그러면 지금은 거의 환갑을 바라보시겠네? 정주행님 나이가 그 정도 되시는 거였어요? 오 몰랐네. 그러시구나. 인생의 노후를 좀 준비하셔야 되겠는데요? 아직도 40 대예요? 좀 멀었구만 이거. 네. 그거는 공시에서 보세요. 간편하게 확인 안 됩니다. 그냥 종목별로 쭉 해 놓은 거 별로 없어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는 확인이 가능하실 건데 올해 기준으로 바뀌는 거는 공시가 나와야 되는 거고 공시가 나왔을 때 그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보실 수 있는 거는 뭐 네이버에서 보시면은 나오긴 하는데 지금 올해까지는 일단 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관심 있는 종목들 하나씩 찾아보셔야 됩니다. 네. 지금 그것만 따로 모으는 공시는 없을 거예요. 뭐 공시를 내용을 이렇게 좀 해 가지고 '여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뉴스에서 자율 공시 이런 거.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으로 봐야 되니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없는데? 자율 네 씨. 찾을 수가 없나 보죠? 배당. 배당하면 공시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뒤져 보려면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닌데. 네. 이거 언제 다 뒤져봐요? 그리고 제대로 다 안 나오는데? 자율. 공시. 자율 공시 맞는데?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러니까 썩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이러니까. 예? 이러니까. 이거 뉴스 쓸데없는 뉴스를 많이 나오는데 말이야. 여기 있네요. 네. 자율공시에서 나오네. 이제 이게 나오는구나. 미안해요.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아보셔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이고, 이거 언제 찾냐, 이거. 너 너무 많잖아. 여기 자율공시로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빠진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보통 이제 12월 달 같은 데 나왔겠죠? 1월 달은 안 주고. 네. 이게 많아. 이거 어떻게 찾아야 돼요? 이거 맨날 해당이겠죠? 뭐 이런 뭐 자율공시를 하게 되면은 배당 기준일 뭐 이런 거. 배당 기준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더 쉬운 거 아니야? 그지? 네, 이걸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혹시 내 거 이렇게밖에 찾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요즘에 들어서 많이 바뀌었어요.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침침해서 안 보여요? 큰일이다. 이걸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글씨를? 방법이 없잖아. 방법이 없어요. 요거를 그러면 잠깐 풀어 가지고 종목 이름을 풀어 가지고 보여드릴 수는 있겠다. 이렇게 하면은 봐 보세요. 여기 뭐 요렇게 네 보여요? 이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하니 이거를? 네 여기 있죠 이렇게. 네 자유 배당 기준일 변경 안내 나오잖아요. 이런 겁니다. 이런 으질으질하다. 네. 예? 아이고 씨 방송 다 끝나가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이 새끼 이거. 아 요거 맞히는 게 너무 힘들단 말이죠. 누가 하라고 그랬어 이거. 아우. 오 큰일 날 뻔했어 방금. 방금 화날 뻔했어요. 겨우 잘 참았다. 어이씨. 워워워워워워. 자 아무튼 오늘 방송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방송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쌀 때 사놓자. 네? 쌀 때 사놓자. 아까 전에 뭐 조선주 사도 됩니까? 뭐 올라간 건 사지 마. 올라간 건 사지 마요. 왜 올라간 건 사요? 안 올라간 거 많은데. 조선주 쪽에서도 조선주들이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팔아먹고 수익 챙겼으면 그걸로 끝이지. 내려올 때 사세요. 내려올 때. 네? 내려올 때 사라고. 내 밑에서 사가지고 올라갈 때 그렇게 쭉쭉 가시면 되죠. 현금을 갖고 있어도 좋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내가 일시적으로 봤을 때는 주식을 매수하지 않고 현금을 갖고 있는다. 그러면 당장은 손해를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괜찮을 수도 있겠지. 근데 생각해 봐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해도 그 사람들은 주식을 못 삽니다. 그거 여러분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이제 바닥이라는 부분들이 확실시 되고 나면 이거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뭐가 나온다? 주가 상승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후회하고 달려들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솔직히 뭐 근데 매매를 많이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매매를 안 하셔도 되긴 하는데 그냥 조금씩 계속 투입을 하세요. 계속 사 놓으시고 조금씩 계속 늘려가세요. 이 시장 자체가 바닥일 때 내가 비중을 늘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주가가 오르면 확 깨닫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계좌가 버티고 있잖아요. 안 빠지고 있잖아. 그게 여러분들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계좌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차이가 확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 주시면 돼요. 정치 테마주들 너무 또 민감하게 보지 마시고 대응 포인트 너무 또 그렇게 막 그것만 쫓아다니거나 그러지 마시고 아시겠죠? 그런 포인트들을 꼭 보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벤트가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요걸 또 우리가 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제가 얘기해 드려야 되겠죠. 음음음음. 설 이벤트래요. 설 이벤트. 설 이벤트인데 뭐 이벤트가 근데 파격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 네. 하지만 네. 요거 되고 있으니까 네 1 개월에 49만 원, 2 개월에 88만 원이랍니다. 네. 그러니까 요거 되고 있습니다. 설 이벤트. 1월 20 일부터 2월 10 일까지. 근데 이게 이벤트가 끝나면 사실은 뭐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에 가입하실 때는 날짜를 지정하시면 돼요. 날짜 지정해 가지고 고 날짜로 하겠다. 네.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니까 쌀 때 필요하신 분들은 요런 것들 많이 이용하세요. 네. 설 이벤트. 그러니까요. 근데 특강이랑 이벤트 가격이 더 이하로는 안 내려가네. 네. 가격이 조금 파격적이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네. 그거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8 시간 동안 특강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거를 한꺼번에 몰아듣지 마시고 나눠서 계속 이렇게
그때그때 해야 돼.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은 수업 시간에 충실한 애들이지 벼락 공부하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왜 아직도 저거 특강 후기 왜 안 썼어? 특강 들은 사람들 감동의 물결이에요. 눈물의 쓰나미에요. 이런 거 해줘야지. 이번에 왜 한 명도 왜 이러시는 겁니까? 빨리 오늘이 가기 전에 네 특강 후기들 거기다 다 남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름 적어 놓았어. 지금 이렇게 이름 적어 놓고서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가고요. 오늘 이제 그동안 제가 특강 때문에 노래를 못 만들었잖아요. 노래를 못 만들고 그래서 우리 그 AI 음악을 여러분들이 또 사랑하지 않았었는데 이제부터 특강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요것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 투자자의 노래 딱 여러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노래예요. 그래서 오늘 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요 노래 들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